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개개인에 맞는 환자 맞춤형 교정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니오페이셜 바이올로지에서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냐 아니면 기능적인로 문제가 되어 있냐, 여기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식은 완전히 틀려지게 될 것이에요. 유전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러한 크레니오페이셜 바이올로지가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마 유전적인 치료 자체로 접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능적인 패러다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유전적인 것보다 다른 요소를 먼저 봐야 될 것이에요.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교정 치료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부종기압 양상은 다양하게 복잡합니다. 이미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두 환자가 같은 부종기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로 다른 부종기압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환자를 보게 되면은 쌍둥이인 경우에 이와 같이 골격의 형태는 비슷한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입술의 경사도 이 우측 부분이 더욱더 상방으로 올라가는 양상 비슷하지만은 비번 환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심한 양상을 보이게 돼요. 이 환자인 경우 보게 되면 두 환자인 경우 모두 다 클래스 1을 보이게 돼요. 그 다음에 노말 UOP, 노말 POP의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치아가 맹출을 하게 되면서 덧니의 양상, 여러 가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A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총생이 그렇게 심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B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심한 상악전치부 총생, 그 다음에 하악전치부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환자인 경우, A번 환자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발치로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B번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비발치 치료가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치아를 발치할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나레이터가 교합평면의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특히 그는 혼합체열기에 있어서 골격 형태와 연관된 교합평면을 평가를 하였죠. 714명의 치료하지 않은 애들을 평가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2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교합평면이 스티프하고 3급에서는 플랫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 차이에 있어서 상당한 베리에이션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럴 때 2급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4.3%가 2급 부종기압을 가지고 1급 부종기압은 38.5%, 그 다음에 3급은 7.1%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2급에서도 보게 되면은 부종기압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겠죠.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악은 정상인데 하악이 후방 위치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상악이 전돌이고 하악이 후방 위치한, 하악은 정상인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상악은 정상인데 하악이 상당히 후방 위치한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의 경우는 상악이 심하게 전방 위치되고 그 다음에 하악은 정상인 경우, 이와 같이 다양하게 종류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교합평면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급인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POP 자체 교합평면이 스티프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LOP 자체도 스티프하죠. 반면에 3급에 있어서는 교합평면이 플랫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2급 환자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노멀 LOP를 가지고 있게 되고, 또한 어떤 환자에 있어서는 3급인 경우에 더욱더 스티프하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스티프한 POP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후방 위치와 밀접한 연관이 많고, 그 다음에 스티프한 LOP, POP, LOP인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이 전방 위치한 3급 부종기압과 연관이 많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면은 UOP는 7도, POP는 10도입니다. 이 환자인 경우에는 UOP는 12도, POP는 16도로 스티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돌출입 환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루틴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돼요. 이에 반한 경우가 맞춤형 교정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틴한 교정치료는 뭐가 되겠죠? 이와 같이 돌출입인 경우. 그래서 어펀트 FH가 136도, 로원트 벤지블라 프렌이 99도, 인터세랭이 100도이기 때문에 상하악 제일소구치를 발치해서 최대로 잡아놔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맞춤형 교정치료는 뭐가 될까요? ODI, FPDI, CF 보고 어펀트, 립라인, UOP, POP를 보는 것입니다. 이 환자 보겠습니다. 11세 된 남자아이가 됩니다. 상악이 이와 같이 절돌된 걸 주소로 내어놔였습니다. 이런 환자인 경우에 루틴한 우리가 치료 계획은 어떻게 잡게 될까요? 이와 같이 전돌되어 있기 때문에 상악만 제일소구치를 발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환자 인디비주얼라이즈된 맞춤형 교정치료인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ODI, FPDI, CF를 봅니다. 이 환자인 경우 크레스트 로앵글이에요. 크레스트 로앵글은 이 환자는 성장을 하면서 하악이 앞으로 이와 같이 전방으로 위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전 이 환자는 비발치료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 우리가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 환자인 경우 소구치를 뽑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됐을까요? 2급 부정기압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급 부정기압인 경우도 이와 같이 보면은 스티프한 UOP, 또한 노말 UOP, 노말 POP, 그 다음에 노말 UOP, 스티프한 POP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2급 부정기압인 경우에 스티프한 UOP인 경우, 밑에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돌출입입니다. 이를 뽑아야 되겠죠. UOP가 19도, POP가 15.8도였습니다. 위에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UOP가 17도, POP가 15도, 비발치로 치료가 하였습니다. 밑에 환자는 소구치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또한 노말 UOP, 노말 POP인 경우 이와 같이 위에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UOP가 7도, POP가 12도, 반면에 밑에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UOP가 12도, POP가 11도입니다. 그런데 밑에 환자는 뽑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다음은 노말 UOP, 스티프한 POP가 됩니다. 그래서 노말 UOP 12도, POP 18도, UOP 11도, POP 18도. 그래서 위 환자는 비발치로 치료했고 밑에 환자는 소구치를 뽑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는 치료 계획을 잡아야 될까요? 한번 딥바이트 부정기압을 보겠습니다. 딥바이트 부정기압인 경우에 아마 누구나 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안 뽑은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서 상악의 전치는 오버이럽션 된 상악의 전치는 압화를 시킬 것입니다. 기존의 루틴 orthodontic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상악 전치를 압화를 시킬 것이에요. 이럴 때 상악의 구치는 정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TPA나 미니스크류를 써서 우리는 아마 치료를 여러분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악 전치가 압화되는 것도 이와 같이 UOP 자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맞춤형 교정 치료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될까요? UOP 자체가 18도입니다. 그러면은 상악의 전치는 압화가 되고 상악의 구치는 정출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UOP 자체를 반시계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이에요. 진단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치료하는 방향이 조금 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맞춤형 교정치료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이를 뽑을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치아를 뽑을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 것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셋 분석, 모델 분석, 그 다음에 심리 분석이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어진 환자의 골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환자의 골격에 대해서 이와 같이 치아를 배열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환자의 골격에 따라서 이를 뽑을 건지 안 뽑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 결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셉 모델 에스테틱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격 형태를 분석을 합니다. 기존의 교정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저로방적인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SNA, SNB, ANB. 그 다음에 수직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맨디블라 플랜과 그 다음에 SN, FH 플랜을 이루는 각도를 재게 돼요. 반면에 묘교정에서는 저로방적인 분석은 APDI, 그 다음에 수직적인 분석은 ODI,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팩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묘에서는 이러한 삼각형이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삼각형은 팔라탈 플랜, AB 플랜, 맨디블라 플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 교정에 있어서는 저루방적인 위치, 그 다음에 수직적인 위치는 대충은 알 수 있게 되겠지만은 그 안에 치성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묘교정에 있어서는 AB 맥실로 맨디블라 트라이앵글이 중요시 여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ODI, FPDI, CF를 통해서 골격 형태를 분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펀트 립라인, 그 다음에 UOP, POP를 보고서 치성 형태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얻을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우리는 요 삼각형 안에서 자연 치아를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이냐가 교정치료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총위치인 경우에는 무치아이기 때문에 치아를 배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연 치열인 경우에 있어서는 치아 이동에 제한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묘에서는 반드시 먼저 봐야 되는 게 요 AB 맥실로 맨디블라 트라이앵글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가 여러분들이 ODI, FPDI, CF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악의 팔라탈 플랜의 경사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합평면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디블라 플랜의 걸 어떻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 저로방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ODI, AB2 맨디블라 플랜이 이루는 이 각도, 그 다음에 AB2 팔라탈 플랜이 이루는 이 APDI 이 각도를 통해서 저로방적인 분석, 수직적인 분석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정에서는 우리가 측모랑 같이 연관을 해서 그 다음에 어펀트 립라인 보고 그 다음에 UOP 보고 그 다음에 POP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악 전치 위치를 먼저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악의 전치는 적절한 오버바이트, 오버젯을 가져가야 되니까 보통 3mm 정도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UOP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악의 구치들은 이러한 UOP에 맞게끔 POP도 변화가 돼서 직립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로방적인 분석에서 모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악의 정중앙은 페이셜 미드라인과 일치를 해야만 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페이스의 정면의 사진도 보고 그 다음에 PAB도 보고 그 다음에 페이셜 미드라인과 일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악의 견치의 대칭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UOP를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급의 견치 관계를 맞추는 방향으로 우리는 교정치료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부정교합, 오픈바이트, 딥바이트,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1, 그 다음에 미드라인 데비에이션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교합이 있을 때 이런 부정교합 자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골격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치성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합평면에서는 노말 UOP, 노말 POP, 노말 UOP, 스티프 POP, 그 다음에 스티프한 UOP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먼저 아셔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뽑냐 안 뽑냐 이는 우리가 스켈레탈 패턴에 먼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음에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건지는 우리가 이런 교합평면이라는 것을 항상 보면서 우리는 정할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래서 2급인 경우에도 클래스 2 하이 앵글이냐, 클래스 2냐, 아니면 클래스 2 로우 앵글이냐. 우리는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러한 분류를 먼저 하고 이런 경우에 대략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퍼헌트 립라인 보고 그 다음에 교합평면을 이와 같이 노멀 UOP, POP, 노멀 UOP, 스티프한 POP, 스티프한 UOP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를 뽑을 건지 말 건지, 그 다음 뽑는다면 어떤 치아를 뽑을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정 치료하면서 특히 제 강의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